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웹 서비스가 아니라 유도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책임부터 시작해서 이 서비스 레벨 오그리먼트 SLA까지 전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나 어떤 무거움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디아다타 스페이스를 처음에 브랜딩을 할 때 회상을 해서 그때 시나리오를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원, 내 자식, 그리고 완전한 타인의 또 다른 원하다가 있다고 상정을 한번 해보죠. 중학교 때 영어 시간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완벽한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타인이 아니라 또 다른 나, 현실 세계하고 아닌 디지털 세계의 나를 좀 연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세계에 있는 나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본다고 치면 이 스페이스하고 또 다른 디지털 세계의 나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닻을 내린 눈으로 점을 찍어서 도메인을 .com이나 .co.kr이 아니라 .스페이스로 이렇게 취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창업 여기를 디지털 저희 틸러 소프트로 저희가 창업할 때 저 방금 도메인을 20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디아더.town, 디아더.city 이렇게 차기 서비스를 할 도메인까지 확보를 해둔 상태고요. 서울 법인을 나오신 분은 이런 모습을 좀 보셨을 텐데 가운데가 서울 법인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광고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광고에 보시면은 회사나 드라마 같은 분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서울 그 법인이 아니고 제주 법인에서 첫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이제 여러 사진들을 벌써 좀 남겨주실 텐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오른쪽 위에 최종적으로 이 서비스 이름이 올라간 게 저 두 가지였어요. 그 중에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이유로 디아다타 스페이스라는 브랜드를 정하고요. 그 이후에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비스 개발하는 것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뭐 이해를 하거나 설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몇 페이지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이런 개발 내용들도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 설계, 그다음에 크리티컬 리뷰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적인 그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이런 자료들이 눈에 보이도록 명시가 되어야 설계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그것을 디버깅하는 사람, 테스트하는 사람, 그까지 이렇게 회사 전체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가 필요하고요. 정정 PD 같은 경우도 뭐 거의 100번 가까이 이런 문서를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에러가 생기면 어디로 서비스가 분기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디벨로퍼 밸리데이션 테스트라든지 컨슈머 밸리데이션 테스트 같은 이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다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산출물 같은 경우도 각각의 애플 OS, iOS, 윈도우즈, 리눅스 이런 것처럼 각각의 OS 플랫폼마다 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또 점검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나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이런 UI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인터페이스를 선보일 것이냐 하는 것을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중에 고른 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중에 사용자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도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 5만원 번집회 비율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카드, 여러분들 카드 가지고 계시는 카드 환급 비율, 비스타 비전, 그다음에 영화관 그런 비율이 있죠. 이 중에 어떤 비율로 사용자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우리가 담을 건 담고 사용자가 쓰기 편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게 제일 마지막에 이 두 가지의 비율이 이제 후보군에 올랐고요. 비스타 비전 1.85를 인터페이스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인터페이스의 강점은 해외 제품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제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23조 정도 하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이 회사는 80조가 넘는 회사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대로 카테고라이제이션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내가 내 업무 영역에 도달했구나라고 하는 이 퍼스널리티까지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외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우위로 전환할 수도 있고 미국의 그 사업을 많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은 한 19개월 투입을 475만 바스 정도 들어갔고요. 보수적으로 들어갔을 때 인건비 한 29억, 서비스용으로 투자했던 비용 93억.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들어갔을 때 한 52억 정도의 규모가 투자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투입될 수 있는 분량이 좀 아니죠. 저희들도 창업한 25년 된 회사인데도 이런 무료 서비스를 하나 오픈하는데 상당히 공이 크게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이고요.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강연을 하거나 학교에 특강을 나가게 되면 어렵게 이야기해서 많이 옆에서 이야기를 듣긴 합니다만 이 상표를 이해하시면 오늘 우리 솔루션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또는 티론의 전용 클라이언트를 접속만 하시면요.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서버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서버에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윈도우즈 OS를 가상화하는 기술을 통해서 100개를 넣어요. PC에는 윈도우즈 OS가 하나가 작동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그 물리적인 서버에 윈도우즈 OS를 100개, 리눅스, 안드로이드를 기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큼 CPU 성능과 GPU 성능을 담아서 딜리버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화면을 숫자로 바꾸는 것을 이제 화면 양자화, 스크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화면을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서 실행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이 가상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가동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아래 보면은 5G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죠. 와이파이가 아니라 5G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KT 데이터 센터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화면이 끄기가 아니라 전문용어로 지터링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는 것을 저는 못 느끼시겠죠.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토콜 수트, 사용자 UI, 데이터베이스, 서버 시스템은 스틸러에서 직접 개발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자들하고 많은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 이런 기법을 쓰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아까 제가 화면을 숫자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해킹을 하더라도 손이 주시는 게 숫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1급 비밀문서를 다루는 모든 기관은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그렇게 홍보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티론에서 국정원 보안기능관 비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1급 기밀 행정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편리성을 제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당한 로그인만 하게 되면 자기 업무 영역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저성능의 단말기에서도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 회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9페이지 긴급하게 넣어봤는데 레퍼런스는 말씀드리자면 이게 우리나라 법무부 27,000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 쓰고 있고 LG는 LG 시네스가 LG 이너티, LG 생활건강, LG 화학 이렇게 해서 총 38,000명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도 한 1,5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정사본부는 여기 5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43,00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서버가 몇십 대가 아니라
기백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환경을 T군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5년 동안 전체 보기가 아니라 한 5년 정도 최근 프로젝트를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을 중추적으로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인류 문명이 좀 발전하면서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교육, 도로, 행정, 법률, 의료 이런 것들이 다 영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하나의 집중화가 되고 그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투자 규모 때문에 한 곳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대로 점점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거의 지대가 높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게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대로 애저 서비스. 그래서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만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파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GPU 애저 서비스 이렇게 명칭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만큼 비용을 내는 것을 또 이제 페이지고, 페이고라고 줄여서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서울법인은 주로 이제 구축형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제주도 법인이 하고 있는 것은 Subscriber Access License, 그래서 쌀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건 해외에 있는 회사 인터페이스입니다만 본인들 기술도 아니에요. 남의 기술을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틸룬이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본 서비스를 이제 틸룬 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런 형태대로 내가 전기를 쓰는 것만큼 비용을 내듯이 IT 자본도 이제 이런 식의 애저 서비스로 탈바꿈 해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드폰 등장한 지, 스마트폰 등장한 지 얼마나 됐나요? 17년 정도 됐죠. 자동차 등장한 지 10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게 IT 기술도 마찬가지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 축을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기술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만한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아까 총장님도 관심 가졌던 부분인데, 슈퍼컴퓨팅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만큼 인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잘게 쪼개서 또는 하나의 컴퓨팅 파워로서 여러 개를 논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나의 뭉치는 것, 이것을 이제 가상화 기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가 얼마만큼 사용했으니 부가를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결제 시스템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AI를 이제 보안용에까지 접목을 시켜서 조직 내부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갔을 때 이것을 정당하게 내보내느냐,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얼마만큼 나가는지를 AI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저희가 개발이 되고 있어서 내년 4월 달에 아마 이 부분이 국내 최초로 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빌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곳에다가 이 툴을 넣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봤고요. 엔비디아의 RTX A5000이라고 하는 제가 GPU를 인지를 하고 있고 점수가 1500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면은 죄송해요. 또 풀려나가네요. 네, 이 정도 성능이면은 이제 의료에서 시작해서 3D 렌더링에
세계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회사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설계도면허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비용적인 측면을 궁금하실 텐데 우리는 월 17만 4천 원에 그 서비스를 하는데 해외 경쟁 사이트 같은 경우는 51만 원 정도의 서비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초기 세팅부터 조금 발생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네, 다시 한번.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뭐 학교에서 쓰고 있는 SPSS, 뭐 어도비 프리미엄, 뭐 스테이블 디퓨전, 뭐 AI 모델링, 트론까지 다 커버될 수 있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테스트용 그 AK 영상을 켜서 봤을 때 또 이렇게 무수한 성능을 이렇게 내볼 수가 있고요. FPS가 초당 프레임 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초당 프레임이 66프레임 이상 성능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윈도우즈, 리눅스, 안드로이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플랫폼 클라이언트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때 많은 각광을 받았지만 요즘 잠시 주춤하죠. 최근에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XR을 내놓았는데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간 컴퓨팅에 다스를 포함시키면은 이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나 글래스를 썼을 때 거기 안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큘러스를 가지고 데모를 잠깐 준비를 했으니 잠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 TV를 가지고서도 설계도 명령 소프트웨어, 캐드도 쓸 수 있고 언리얼도 쓸 수 있고 카티아, 매트레스, SPSS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보시는 것 같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공무원을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출장의 차이라든지 이런 공무원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무실 출장 및 현장 과정에서부터 데스크탑 외적 서비스를 접근을 하고 G드라이브, 스마트 행정 플랫폼까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가 2026년 1월달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보면서도 AI 그리고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세계 정부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국정원에서도 이 형태대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보셨다는 것처럼 CPU를 가상화시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CPU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서 쪼개는 게 이제 CPU 가상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가 될 수 있겠고요. GPU를 잘게 쪼개는 게 AI가 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롯데그룹인데요. 가운데는 이제 롯데그룹 개인 기업 정보니까
이제 마스킹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일정대로 그룹사 전체 정보를 한 곳에 이렇게 모으고 가상 데스크탑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저희가 KT라고 같이 수주를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LG그룹이 거의 4만 명 가까이 쓰고 있으면서 점점 사용자가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까지 저희가 수출을 완료해서 수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도 계시고 조카도 계시고 할 텐데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시장에 나갈 때 이런 IT 첨단 기술이 이미 배운 상태에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있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디를 가든 앞으로 이 환경이 거의 대부분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링을 하다 보면은 간단하게 이런 화면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왜 중요하냐면 글로컬 대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요즘 글로벌 탑백 대학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이 가상 데스크탑을 나눠주고요. 졸업할 때까지 학습 자료를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랩탑이나 PC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학생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지켜진다. IT 교육에 관련돼서 가르치거나 배우려고 할 때 빠르게 변화하다 보는 요구 조건을 신속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VDI 환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는 행정하고 학생들한테 전체로 다 제공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가상 데스크탑을 2개씩 나눠줍니다. 본인의 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학교에 대한 애정이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제주대학교에다가도 이런 각 대학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주대학교는 전체 학생들이 이 가상 데스크탑을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10개가 넘는 그 대학 총장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제주대학교는 그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각 대학 교수님들하고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몇 분 정도만 좀 육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 전자공학과 교수입니다. VDI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면 기존 전산실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게 희망하며 실습과 연구 활동을 위해서 해당 교과목 시간 외 24시간 접속 가능한 환경 요청을 드립니다. GPU 가상화 서버가 충분하여 안녕하세요.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담당 교수입니다. VDI를 활용하여 노후와 PC에 교체 없이 꾸준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PC 성능이 떨어져 SPSS가 원활하게 저성능 단말기에서도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고요. 예술디자인대학 융합디자인학과 교수입니다. 학생들은 푸어 방식을 사용하되 교수님 및 강사님들은 곧 시간 관계상에서 좀 넘어갔고요. 자료는 저희가 오픈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입니다. 학생들에게 동일한 환경의 VDI에 접속이 가능하다면 강의 준비와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업 특성상 전산실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실습실 관리에 불편함을 넘어서는 지장이 있고 주기적으로 컴퓨터 관리 및 포맷을 해야 해서 인력 및 시간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는 컴퓨터 기반으로 시험을 보는 CBT 그다음에 그것을 코스 어시스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코스 관리하는 것까지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타 도시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도 많은 이제 도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GPU를 슬라이싱하는 거하고 엔지니어링 VDI하고 건강 컴퓨팅을 데모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프레젠테이션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다 한마디를 더 붙이죠. 무섭게 빨리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저기 또 풀리네요. 제가 만든 영상이에요. 누가 봐도 훈남이 이렇게 카페 앉아서 일하고 이렇게 보여주죠.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그래픽, 텍스트 투 비디오, 텍스트 투 게임, 텍스트 투 이제 코딩까지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제가 이미지를 만들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정말 내년 이맘때쯤에는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거든요. 이렇게 무섭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핫한 GPU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제가 가격표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보이는 H100, 하퍼백이 3,900만 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H100, H200이 가격이 저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나와 있는 가격표일 뿐이고요. 실제로 구매를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더 있으실 수도 있겠고 아시는 분들은 한번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4개가 총 합친 금액이 얼마쯤 되실까요? 이게 1억 9천만 원어치입니다. 4개의 지금 보고 있는 저 시커먼 4개의 덩어리가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4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 센터하고 시스템 아키텍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하나, 서버를 쌓는 거를 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2.1m짜리 렉 하나에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가상 풀로 꾸미게 되면 100억이 넘는 정도 렉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인간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고가의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하고 비교 불가한 정도의 가격이 되겠죠. 이런 것을 활용해서 AI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LLM을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로 치게 되면 영상, 이미지, 코딩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앱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앱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면 그 앱들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곧 등장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AI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공 앱을 열어서 몇 시 몇 분에 어디 가는 거 예약하고 거기에 여행 갈 때 내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발주해서 언제까지 도착하게 해줘 라고 AI에다 명령을 내리면 그 AI가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수행한다는 건데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게는 보진 않습니다. 그냥 가상 중에도 등장하는 그런 개념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는 사람의 뇌하고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이름이 비슷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 두 개의 개념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가정을 한다고 치면 너희 둘 다 가서 도둑질해서 뭐 가져와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AI 에이전트는 도둑질을 해와요. 에이전틱 AI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틱 AI는 윤리의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 판단이나 액션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AGI는 명확한 휴먼 믹스, 인간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로봇을 넣으면 피지컬 AI가 되겠습니다. 피지컬 AI는 모든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로봇은 피지컬 AI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은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만 해결이 가능하고요. 에이전틱 AI를 탑재한 로봇을 피지컬 AI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장황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테슬라 옵티머스 2.5 버전입니다. 3버전이 2년 이내에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시판을 하겠다고 현재 지금 5,000대를 만들어야 되는 계획이고요. 지금 실제로 팝콘도 나눠주고 손님도 맞이하고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피도 3하고 2 버전입니다. 요리도 하고요, 옷도 개고, 그리고 공놀이도 좀 이따가 나올 것이고요. 인상적인 거는 로봇 하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로봇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잡을, 하나의 능력을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끔찍한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터미네이터 영상을 늘 가다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지컬 AI가 등장하는 시점이 몇 년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AI를 접하면서 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가장 무서운 순서. AI는 다른 IT 기술하고 달리 데이터를 저장해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흘러 지나가는 그런 IT 기술들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내용입니다. AI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지지난달서부터 미국의 AI에다가 커머스가 하는 거였죠. 우리나라도 곧 선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노트북을 좀 찾아보는데 어느 정도 가격에 어떤 노트북 찾아가지고 내 무슨 카드로 결제 좀 해서 언제까지 나한테 딜리버리 좀 해.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가 필요 없이 그냥 AI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도 있겠죠. 이 커머스가 AI에 붙는 순간 우리한테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등장하는 것보다 더 큰 센세이션을 우리한테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은 가상화폐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통장에 있는 잔고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걔한테 맡겨놓은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도 거래도 할 수 있겠죠. AI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장면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제가 이 다음에 논리를 펼칠 거하고 좀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약간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주도는 AI 센터가 필요 없다. 알리베 필요 없다.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만무하죠. 근데 이제 산업이나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서 그 리스크,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주도는 AI 산업 기반 필요 없다. 이런 무용론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인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부분에서 보면요. AI 네이티브 세대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네이티브라는 게 뭐냐면 AI 네이티브는 AI를 배우거나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AI를 전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AI 네이티브 유니버시티 그러면 AI를 활용하거나 가르치거나 배우는 유니버시티가 아니고요. 유니버시티 전체가 아예 AI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AI 네이티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에 AI 센터가 없으면요. 학생들 AI 인재가 유치될 것이고요. 지역 대학이 공동화될 수 있습니다. R&D 좀 줄었다고 해서 AI 인재가 이렇게까지 해외로 많이 유출돼?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되시죠? 제주도라고 해서 그런 일을 겪지 말란 법 없습니다. 왜냐면 아니 놀이터가 없는데 어디 가서 놀아요? 놀이터가 있는 곳으로 노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AI를 움직일 수 있는 GPU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무슨 개발을 할 것이며 외부에서 갖다 쓴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단점이 바로 이 산업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요. AI 관련된 창업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주도 자체가 AI 산업이 없으면 수도권이나 강주의 하층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 내에서 자율주행이나 드론이나 로봇 실증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사람이 인식에서 액션을 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2초 정도 됩니다. AI가 한 번 판단할 때 걸리는 시간이 0.0002초. 1000배 정도 빨라요. 광주에서 제주까지 데이터를 올려면요. 20ms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40ms 정도 되고요. 사람이 인지를 해서 액션을 취할 때까지를 그 속도로 전환하면 13에서 50ms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중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라든지 드론을 움직이려고 할 때 순간적인 판단을 전혀 엉뚱하게 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주도 자체에서는 저렇게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거나 딜리버를 해야 되거나 연결이 돼야 되는 산업이 호출 피울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하고 스테이블코인 이렇게 있는데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한 상태고요. 요즘 거의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렇게 발전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내년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듣는 얘기도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제주도에 판단을 하는 AI, 아까 AI가 뭘 가지고 있다고 했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제주도에 있나요? AI가 있는 곳에 데이터가 머무게 되겠죠. 그 AI가 머무는 곳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결제가 되는 자금들은 어디를 통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AI가 있는 곳에서 운영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돈은 제주도가 쓰는데 제주도에 머물지 않고 그 AI 센터가 있는 곳으로 여기에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광은 여기 사는데 그 돈은 전부 수도권이나 강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폭삭 속았을 때 열심히 찍으면 뭐합니까? 후반적으로 다 찍어서 웰컴 투 상단을 찍으면 거예요. 여기서는 찍기만 하고 컨텐츠는 다 빼앗기고 찍어서 다 후반적으로 하는데요.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주 시민들의 모든 데이터가 어디가 있느냐? AI가 가동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정보가 제주도에 있지 않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 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둘째 문제고요. AI 자체가 무슨 문제가 일으켜서 오작동을 해서 제주 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을 때 뒷감당을 AI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서 가능할까요? 이미 여기는 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서버렌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AI가 센터가 있어야 한다. 좀 끔찍한 얘기죠. 특별자치도 지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AI를 빌려 쓰는 지자체는 주권없는 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나 자금이나 어떤 기업들이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하게 되면 제주 특별자치도 자체의 어떤 지위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좀 살벌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산업 경제행정 정치 이 순서대로 AI가 센터가 제주도에 있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연일에 이렇게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죠. 정부 5만 장, 기업 26만 장, 합쳐서 26만 장. 기존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었던 게 4만 장, 그래서 토탈 30만 장 정도, 30만 장 정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 26만 장은 정부, 삼성, SK, 현대 그렇게 해서 20만 장, 네이버가 1만 장, 이렇게 해서 총 26만 장을 이제 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AI 주권 국가는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3분짜리 한국을 거의 찬양하는 영상을 또 올려서 한창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6만 장을 금액으로 따지면은 제가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넣어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2조에서 16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지원해보자면, 여기서 제주도에는 GPU가 몇만 장 정도 많이 나갈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나 AI 센터가 있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줄을 서 있는 상태예요. 저 정부로부터 저 GPU를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빨리 줄을 서야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빨리 줄을 서서 제주도에 많은 GPU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GPU가 그러면 어디다가 보관해야 될까요? 창고에 보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작동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용적률 때문에 전체를 데이터 센터를 쓸 수 없으니, 여기 데이터 센터가 6만 ton 비율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모아지는 빗물을, 천장에 떨어지는 빗물을 전부 빗물 수집장에다 모아야 되는데, 빗물 수집장이 어느 정도 크기에 되냐면요, 깊이가 10m, 가로세로 75m, 80m짜리 큰 수조가 2개 필요합니다. 그래야 GPU를 시키면서 이렇게 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남는 곳에다가는 이런 희귀식물 단지나 멸종위기식물원, 전망대, 공연장, 엑셀 스테이지, 제주도에 엑셀 스테이지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 미디어 컴퓨팅 또는 방송 이런 일을 하고 싶으면 전부 육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스테이지 같은 것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주차장이 선출호편이에요. 제주도로는 많은 관광객이나 수학여행 오는 친구들이 첨단 기술이 있는 제주도를 구경할 수 있도록 이런 클러스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엑셀 스테이지, 또 야외 공연장, 이런 멸종위기식물원, 그렇게 해서 이런 70메가짜리 AI 데이터 센터 4개 정도를 설계를 하면은 제주도의 AI 수준을 지킬 수 있는 정도 플랫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좀 보신 분 계세요? 공중파가 아니라서 많지가 않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멘트 하나가 제 귀에 딱 꽂힌 게 있어갖고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한 몇 초 정도 되는데 한번 좀 보시죠. 왜 나가셨습니까? 바다를 건너온 배를 보러 갔습니다. 왜 감사한 말입니까? 주사는 좁고 답답합니다. 우리는 담만 높게 치고 있습니다. 굶뜨고 뒤처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겠지요.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진짜 이 멘트가 계속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굶뜨고 뒤처진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되겠지요. 굶뜨고 뒤처진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제주도는 AI 센터가 필요 없다. 강주에서 갖다 쓰면 돼. 수도권에 있는 걸 갖다 쓰면 되지. 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두세 페이지 남았는데요. 틸런소프트는 이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스는 국가적 IT 첨단 기술 인프라다. 단순한 IT 기술로 보지 마라. 라고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넣어봤고요. 제주도가 AI 네이티브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 서버렌 AI를 구성을 하자라는 걸 제안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GPU 확보는 반드시 해야 된다.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표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가격표는 해외 경쟁하는 사이트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 가격표를 가지고도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해보던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이벤트로 노트북을 100대를 준비를 했어요. 1년치 사용량하고 맞먹는 노트북 가격이기 때문에
혹시나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성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업무를 보거나 그러니까 게임용이나 개인용으로 보기에는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데스크탑에서 서비스를 활용하기에는 제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 노트북처럼 유심을 꽂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하고 HP 노트북을 준비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공짜로 노트북을 겟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에서 한 50명 이하의 어떤 그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다스로 여는 교육대전화. 다스는 교육형 공공재로서 학생과 교육이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 전략적 IT 인프라를 인식해달라는 얘기를 의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수도권하고 이런 좀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이 중앙으로부터 GPU를 원하는 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AI보다 더 똑똑하고 어떤 학생 연구원보다 더 많은 리포트를 낼 수 있는 AI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KT 초중고등학교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길라서의 역할을 교사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멘토, 앞으로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멘트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교육 환경, 차별 없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나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GPU를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24시간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연구원이나 학교, 행정에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저희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밖에서 데모를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한 데모를 좀 통해서 이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까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 쓰는 가상 데스크탑인데요. 우리 회사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용자 직원들하고 바로 즉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툴도 제공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상 데스크탑을 쓰고 있다가 화상회의를 위해서 보안이 풀려있는 영역으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법인에 있는 직원들한테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예. 네, 아름 프로 내 화면 잘 보이세요? 네. 김윤희 프로 여기 플로어에서 오늘 세션을 끝까지 들어주고 계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정에 없는 걸 시켰더니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5G로 연결되어 있는 가상 데스크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그 로컬 환경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 서비스하고는 디아라다 스페이스 하는 정도는 제가 실제로 구매한 가상 데스크탑이 제일 두 번째와 네 번째고요. 데모용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표현을 합니다. 이 노트북에는 원래 역할을 하는 OS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가상 데스크탑을 5개 정도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OS 하나에 이 노트북 하나에 5개의 OS가 있는 거죠. 대형 디스플레이를 놓고 업무를 볼 때는 정말 이거만큼 더 효율을 주는 게 없을 정도 수준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실제 제 핸드폰을 로그인해서 화면 재생 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CPU 스트레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툴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요. 한꺼번에 다들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4K로 전체 풀세트를 해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 환경에서 필요로 되어져 있는 GPU 성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제가 작업관리자를 통해서 GPU가 인식되는 감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큘러스를 보여드리는 모습을 진행했습니다.
GPU가 NVIDIA RTX A5000이라고 표시가 되고 GPU 쓰고 있는 걸 보여주고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PU 성능이 필요한 고객들한테는 프로젝트를 GPU를 더 올려서 분할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HMD가 지금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상 데스크탑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어떤 플랫폼이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토콜 개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마트 TV, 뭐 전광판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사용자 OS라고 해도 저희가 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 수익에 큰 도움이 돼? 전혀 그렇지는 않죠.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고객 요구 조건도 우리가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그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 가동되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렇지만 실제 그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가상 데스크탑을 전체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정도 수준의 큰 영역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디아데타 스페이스는 유료 사이트라서 법적인 문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문제들, 각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하고의 계약 문제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 2년 동안 그 모든 과정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다 이렇게 헤쳐봤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좀 수익을 많이 내볼 계획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순서에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법인은 서울법인들의 역할이 있고요. 실제 서비스를 해서 수익을 내는 우리 퍼블릭 사이트는 지구에 있는 지원 소프트가 계속 담당에 갈려집니다. 해서 수익이 생기면 제주도에 쌓일 수 있도록 여기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레퍼런스나 그런 케이스가, 그런 선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들 응원해 주시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은 티론 소프트 같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개도하고 홍보하고 지원하고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